강의가 수업 시간에 끝이 나면 그냥 그 쉬는 시간에 할 일이 없으면 스피드 체크를 한번 보셔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이게 있다 막 있을 거라고 한번 쭉 보셔. 그 다음에 116페이지 펴보면 지금 어디에 오고 있냐면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대리권이 존재하는지와 관련하여 임의대리권의 범위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대리인 여러 사람인 경우. 자, 오른쪽을 한번 보죠. 117페이지에 여러분들 117페이지에 2번 공동대리에 119조 나오나? 그러니까 이거 간단해. 한번 읽어보자.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시작.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해야 한다. 됐어. 여기야. 여러분들은 그냥 수각 이렇게만 써놓으면 돼. 수각. 근데 시험이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해야 한다 했거든. 그래서 수각 이제 외웠어. 근데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이렇게 나왔거든. 숫자가 안 보여서 또 틀리고 온다고. 아주 사람 미치게 만들어. 대리인 수인인 경우나 여럿인 경우나 같잖아. 그러면 뒤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해. 전원이 본인을 대리해. 이게 원칙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는 원칙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나도 몰라.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는 각자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러지 않았어. 그러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지 않는다 그런 뜻이니까 전원이 본인을 대리한다 그런 뜻이야. 그러므로 그때는 공동대리는 여러 사람이 의사를 결정해야 된다 그런 뜻이야. 공동대리는 그냥 너무 어려워. 그냥 수각만 외워다가 대리인 수인이면 수공이요 수각이요 수각 하나만 외우시면 돼. 그리고 119조 다음에 이제 124조가 나오네. 왼쪽을 봐. 자기계약. 여러분들 교재 116페이지. 아까 대리인은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대리권 수여할 때 이 을이 누구에게 팔 것인가 또는 얼마에 팔 것인가를 대리인 스스로 정한다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누구에게 상대방도 대리인이 정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상대방이 된다면 자기 자신이 상대방이 된다면 얼마에 팔 것인가를 자기가 정하다 보니까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겠어 없겠어.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본인의 이익을 해칠 위험 때문에 안 되므로 그러지 않으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왼쪽에 자기계약 한번 읽어본다. 124조. 대리인은 시작.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하는. 그게 이거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한다는 게 자기계약이야. 제목이 이봐 대리인 이봐라. 주어 대리인은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자기계약 동일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쌍방 대리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다만 그러나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고 그랬지. 이 채무이행이 뭐냐면 밑줄 그리죠. 채무이행에다 밑줄 그시고 이것은 다툼이 없는 행위를 가리키는 다툼이 없는 행위. 분쟁의 소지가 없는 행위는 가능하다. 자, 자기계약 쌍방 대리. 이렇게 우리 지금 대리권의 존재를 공부하는 거예요. 대리권은 자기와 계약을 할 대리권이 있어 없어. 대리인은 쌍방 대리할 자격이 있어 없어. 지금 대리권 그거 공부한다니까. 자기 계약할 대리권 없어. 쌍방 대리권 없다. 그 정도 아시면 돼. 오케이? 근데 쌍방 대리권이 없는데 해버리면 대리권 없는 대리 되잖아. 자기와 계약할 대리권 없다. 무권 대리 되잖아. 이런 게. 쌍방 대리 했다면 유권 대리, 무권 대리. 오케이? 간단해. 그냥 너무 이런 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118페이지 봤더니 자, 대리권 남용을 봐. 대리권 남용이 없어야 돼. 118페이지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영종도 카지노 사건 외워.
자, 따라서 본다. 영종도. 이 동네 영종도에서 많이 오신 분들이 있어. 다시 영종도. 카지노 사건. 머릿속에 그걸 외워야 돼. 그럼 갑이 우리에게 이 토지를 매각해달라고 대리권 준 거, 토지를 매각해달라, 매도. 그러니까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졌지. 그러면 정해졌으면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잔금 수령권도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대리인은 잔금 받아오면 영종도 카지노 가서 튀겨와야 돼? 본인에게 가져다 줘야 돼? 그래. 근데 요놈이 돈 받아서 영종도 카지노 갈 생각으로 을과 매매계약을 하는 것을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래. 돈 주면 우리 이제 머릿속에 계획하는 거야. 내 중개사 사무실 가서 돈 주면 돈 받아서 본인 가져다 줘야지 하는 게 아니고 영종도 카지노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지금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은 본인이 시킨 일을 해, 시키지 않는 일을 해. 본인이 매도해달라고 시켰잖아. 의사표시는 본인이 시킨 의사표시를 해, 시키지 않은 의사표시를 해. 시킨 의사표시 하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대리권은 존재해, 안 해? 하지. 근데 시킨 의사표시를 하는데 돈 받을 자격도 있지. 그럼 받았지? 받았으면 본인 가져다 줘야 돼. 영종도 카지노 가야 돼. 그 생각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잖아, 지금. 그래서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본인이 시킨 일을 하는 경우를 대리권 남용. 동의해? 그러면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우리가 딱 읽었을 때 우리들에게 시사해주는 느낄 수 있는 것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낱말을 내가 읽었더니 무식한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은 대리권 남용이란 대리인이 본인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한다고.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해. 벗어난 일을 해. 대리권의 남용은 아니 벗어난 일은 매매해라고 그러는데 매매 안 한 거요? 벗어났어. 시킨 일을 해. 돈 받아왔지? 시킨 일을 해, 안 시킨 일을 해? 끝났잖아, 여기까지. 상대방이 봤을 때는 역할이 끝났어, 여기까지. 근데 본인 가져다 줘. 카지노 가지방. 그게 끝났잖아, 지금. 근데 그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정리. 밑줄 그셔. 자, 대리권 남용이란 제일 중요한 게, 자, 밑줄 그셔. 권한 내에서 내모쳐. 권한 내에서 내모. 그러면 대리권 남용이란 권한을 내에서 한 거예요. 권한을 넘어선 행위야. 그래서 권한을 이렇게 메모하셔. 내에서 밑줄 그시고 권한을 넘어선 행위다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 그래서 본인이 시킨 대로 돈까지 받아온 거예요. 생각나? 돈까지 받아서 지금 심차게 어디로 가? 튀기로. 그래서 카지노 튀기로 가는 거. 나도 그런 거 사실은 좋아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 나도 돈이 없어서. 그런데 한번 가봤으면서 그래서 카지노 나 한 번도 못 가봤어. 내가 유일하게 가보지 못한 게 뭐 여러 가지 많지만 남들 다 가본 골프장 한 번 내가 못 가봤는데 창피해서 말을 못해. 그 카지노 그런 데 와서 한 번도 못 해봤어 이게. 자, 대리권 남용 이해하셨나? 그럼 여기 봐. 대리권 남용도 본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니까 맞지? 매매계약 체결을 돈까지 받아왔잖아. 그럼 돈까지 받아서 본인 집으로 가야지. 근데 영종도 카지노 가잖아. 그러니까 상대방은 본인 집으로 간다고 생각했겠지. 그러므로 본인에게 효력이 귀속이 돼. 다만 영종도 카지노 갈 생각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따르다 상할수. 우리는 상할수의 경우에는 보호해주지 않아. 그래서 상대방이 영종도 카지노 갈 생각을 가지고 매매계약 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중요한 게 비진위 표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게 중요해. 비진위 표시에. 우리 비진위 표시가 혼자 산 거짓말 아니야.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무효였지 그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무효다. 이게 중요한 거야.
네모 쳐요. 2번 봤더니 제목을 봐. 다 같이 비진이 표시, 유추 적용.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밑줄 그으셔. 상 동그라미 쳐. 상. 그 다음 어디다가 알. 그리고 어디다가 그래 수. 상할수의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무효다 그 말이야. 본인에게는. 상할수의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효력이 없다 이렇게 쓰여 있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 비진이 표시가 유추 적용되냐 안 되냐 두 개 있는데 유추 적용되냐 안 되냐 하나는 생각날 거예요. 공무원의 거짓말은 항상 무효요 항상 유효요. 그래서 공무원의 거짓말은 항상 유효이다. 또 유재석의 거짓말도 항상 유효이다. 그 다음에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중요한 거니까 주의하셔. 그러면 대리권 남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는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그 말은 유추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사실에 적용하겠다 그런 뜻이야. 그냥 비슷한 사실에. 자, 정리했어. 대리권 남용은 다시 정리해. 대리권 남용은 본인이 시킨 대로 해, 시키지 않은 대로 해. 시킨 의사표시를 한다고. 시키지 않은 의사표시를 한 게 아니야. 근데 돈 주면 돈 받아와야지. 그래서 돈 받아서 자, 돈 받아 카지노 가는 거요. 카지노 갈 생각이요. 카지노 가는 게 아니요. 카지노 갈 생각으로 시방 매매 온다니까. 아따 씨. 아까 카지노 간다면서. 카지노 가는데 그런 대리 상대방이 쫓아가서 야 우측 본인 집으로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카지노 가는데 어이 삐삐 우측 이렇게 할 수는 없어. 근데 카지노 갈 따른 생각 이것을 배임의사라고 그래. 배임의사. 또 이건 얘기하면 어렵잖아. 그러니까 상대방은 돈 주면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끝나서 카지노 가는 거 좌측 할 필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 가서. 이게 대리권 남용이다. 자, 그래서 이제 대리행위 효력 요건을 배운 건데 여기 보자. 쭉 가보자. 대리권이 존재해야 돼 지금. 여러분 책에는 지금 그렇게 돼 있어. 다시 임의 대리권의 범위. 그럼 임의 대리권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본인이 대리권 주었을 때 대리권의 수권행위에서 명확한 경우도 있고 분명하지 않은 경우 있어서 명확하면 시킨 일, 명확하지 않으면 보이게. 오케이? 근데 여러분 책에는 명확한 경우, 그런 명확한 경우다, 명확하지 않은 경우다 이것을 명정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그런 걸 명확하게 해주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야. 근데 그러지 않으면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막 내가 지금 4층 가고 있는데 어디 가는지를 모르거든. 이정표가 중요한 거예요. 이정표만 잘 정해준 사람은 잘 가르쳐 못 가르쳐. 내가 이 얘기 했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데 가더라도 빨리 돌아오라고. 그래서 민법은 이 백헌이 여기서 살아있는 이유가 있어. 그 다른 사람들 막 그 어디 가서 있지 강의에서 5월달에 온 사람,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5월달에 온 사람 책임 못 져. 여러분들 민법 총칙 지금 여기까지 5번 걸리잖아. 근데 5월달에 온 사람들 어떻게 내가 책임지겠냐. 그럼 그 사람들에게 11월달에 왔던 동영상 자세히 들으시오. 그럼 안 들어 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있지? 또 말 듣고 어디 다른 데 쉽게 온다더라. 민법이 쉬울 수 없잖아 지금. 어떻게 쉽냐고 이게. 정확한 논리에 기초에 해야지. 근데 도중에 키워드 중심으로 한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그거 3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듣다가 다른 데 간다고 했을 때 나는 합격하시오 하겠어. 떨어지시오 하겠어. 근데 다 떨어지고 오더라고. 자, 이제 앞으로 가보자. 우리는 대리행 효력요건부터 배운 거라고 우습게도. 그러면 이제 한 장 넘겨서 쭉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여러분들 교재 119페이지에 대리권 소멸 사유를 물어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119페이지에 거기에 6번에 대리권의 소멸 나오나? 그래서 별표 5개를 해. 별표 5개.
그럼 이제 대리권은 소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그래서 여기는 따로 내가 안 써왔어. 그냥 외워버려. 그래서 1번. 자, 메모 해봐. 대리권 소멸 있잖아. 큰 제목에. 6번은 큰 제목에다 메모해. 이렇게. 본사, 대사, 대금, 파, 대사, 성파, 종철 이렇게 메모해버려.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동그라미 쳐버려. 대리권 소멸 사유로 본사, 대사, 성파, 종철 이렇게 써놓으셨어? 이게 뭔 얘기냐면 갑이을에게 대리권을 주었는데 이 대리권이 없어지는 사유가 본인이 죽으면 없어진다는 거야. 본사. 그러면 대사는 뭐겠어? 대리인 사망이라고 읽으셨어? 그럼 그런 사람 합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대리인이 나중에 동네 바동이 되는 거야. 동네 바동이. 바동이 알지? 동네 바보. 그래서 이 사람이 성년 후견인이 돼버려. 성년 후견인. 그래서 사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판정이 떨어져.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제한 능력자에 미피피 있었지. 이 피에 다 같이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쓰지 말고. 그럼 피한정 후견인은 뭐냐면 사무 처리 능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을 피한정 후견이라고 그래. 근데 피성년 후견인은 사무 처리 능력이 없는 사람. 이게 바보예요, 바보. 근데 갑이을에게 대리권 줄 때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피성년 후견인으로 판정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무 처리 능력이 없어졌잖아.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그때는 대리권 있어야 돼, 소멸해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한정 후견의 개시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틀린 거야, 이게. 여기다가 대사, 성파, 그리고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당해. 그럼 파산 선고를 당하면 자기가 재산이 없으니까는 본인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사유가 있으면 대리권 소멸한다. 자, 읽어봐. 127호의 1호에다가 본인 사망의 본사 동그라미 있죠. 본사. 그럼 2호에다가 대 동그라미, 사 동그라미, 성이요, 한이요. 그러니까 제한능력자에 피한정 후견인도 있고 피성년 후견인도 있어. 제한능력자에. 근데 여기는 피한정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성년 후견이 돼버리면 대리권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자하고 성자만 구별해. 그래서 어떻게 오냐면 대사 한파, 대사 한파요, 대사 성파요. 여기서 틀리게 되니까 대리인이 피한정 후견이 되면 대리권 소멸한다 그러면 틀렸어. 여기만 주의하셔. 나오면 여기서만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당하면 대리권 없어진다. 이렇게 하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종료, 여기 공부 좀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자, 여러분들 책에 맨 위에 119페이지에다가, 미안. 128조 보면, 법률행위에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이외에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나오지? 그 원인된 법률관계에다 네모 쳐봐. 128조에. 128조 원인된 법률관계. 네모 쳤나? 원인된 법률관계 네모 쳤지? 이게 뭐냐면 제가 잘 들어봐. 갑이 을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 고용을 해.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 고용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을 고용을 한 사람을 사용자라고 그러고 고용당한 사람을 피용자라고 그러거든. 그냥 듣고 말아야 돼. 잘 이해해봐. 갑이 을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 고용을 해. 그러면 이 대리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게 계약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고용당한 사용자, 피용자 이 사람은 분양받은 사람에게
매도인이 본인이라고 이름을 쓰겠지. 계약서를 쓸 때. 자기가 매도인이 되는 거예요? 사장이 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갔나? 그럼 요 경우 갑이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 을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그 고용계약 속에는 사장 이름으로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그럼 여기서 본인 이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을 대리권이라고 그래. 본인 이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을 대리권. 대리권 있지? 근데 갑과 을 사이의 대리권은 고용계약을 체결했더니 그 고용계약 속에 들어가 있지? 그러면 그 고용계약을 대리권을 주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고용계약을 책에 나와 있는 원인된 법률관계다 이런 말을 써. 원인된 법률관계 들었나? 그럼 이제 이거 이해했지? 그럼 메모에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위로 쭉 메모에 오른쪽 날개에다가 맨 위에다가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너 은행에 가서 융자점 받아오너라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어. 은지야, 아버지가 은지 네가 중개사 되었잖아. 네가 가서 아버지 이름으로 융자점 받아오느라 위탁을 위임에 따른 부탁을 위탁이라고 하고 그걸 위임이라고 그래. 너 은행에 가서 융자점 받아오느라 위임계약 위임장을 써줘. 어? 그럼 그 위임계약이나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 속에 사장 이름으로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지. 그러면 그 계약 속에는 대리권을 주는 행위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지. 그러면 수권행위가 있게 되고 이것을 수권행위의 원인이 되었죠. 이걸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메모. 이 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을 수권행위가 있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원인된 법률관계. 그러면 이 갑이 을을 고용했는데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고용했어. 그런데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고용했는데 사장이 보니까 3개월 동안 남들은 2개씩 분양하는데 1개도 분양 못하는 거예요. 이놈은. 너 이리 와 이 새끼야. 근데 사장이 보니까 이놈이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앞에 마상 쓸고 있는 거야. 난로 펴놓고 마상 쓸고 다녀. 성실은 해, 안 해? 그 임마 너는 자식아 남들 3개씩 분양하는데 너는 뭐이냐 그랬더니 내가 항상 진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사실만을 얘기했더니 안 산대. 그래? 그 옆에 3개 분양한 놈 데려다가 이리 와. 너 좀 따라다니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못해. 너는 이놈아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나는 손님들에게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요만큼도 보태지 못하는 성질이. 그래, 그러면 너는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자질이 부족하니까 잘라야 되잖아. 그대로 꼴 볼래? 그대로 놔둘래? 해고시킬래? 해지한 고용계약을 끝내는 거 해고라고 그래. 그랬더니 해고시키려고 했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해. 이 새끼 잘하는 게 뭐요? 마상 쓰는 건 그렇지고 지가 운전은 잘한대. 군대에서 공병대에서 운전 이런 거 운전병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 그럼 너는 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아침에 6시에 나와서 마상 쓰는 건 자기 어렸을 때 모습과 똑같거든. 그래서 해고시키려고 했더니 이놈이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화장실에 갔더니 사장 지 이름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 거예요. 글썽글썽. 해고시켜 못 시켜. 그래서 너는 사람이 그러지만 너 같은 사람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이 얘기하면서 너는 그럼 운전해라. 그런 거 운전해라. 자, 갑이 을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고용했는데 너는 운전해라 그랬지? 그러면 아파트 팔아라는 일은 계속해라. 중단해라. 이게 수권행위 철회라고 그래. 이게 여러분들 책에 수권행위 철회라고 한다고. 오케이? 그럼 읽어보자. 자, 법률행위에 의해서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이외에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있어 소멸한다. 그런데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전에 나오지? 종료 전에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철자 동그라미 쳐. 철자. 그럼 여러분들 철회라는 것이 다 나오잖아. 항상 철회는 따른다. 철회는 전철.
탔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종료 요걸 고용계약을 끝내기 전에도 요것만 없앨 수도 있다 그 말이야. 됐나?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우리 시험이 만만치 않아. 그래서 갑은 이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이따가 배울 거예요. 수권행위는 무슨 계약이냐 단독행위냐 말이 많아. 그럼 수권행위가 계약이다 단독행위다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수권행위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계약이다 우리 시험에 나온 역사가 없어 지금까지. 근데 그거 가지고 계약이다 단독행위다 따지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야. 다만 수권행위가 계약이다 단독행위다를 떠나서 수권행위만 없앨 수도 있어 없어? 있어. 고용계약은 그대로 놔두고 이것만 없앨 수도 있어. 그러면 고용계약을 해고시켜버리면 수권행위는 존재해야 안 해? 않잖아. 그냥 이것이 종료되거나 요건 살려놓고 너는 운전을 해라. 대신 아파트 분양하는 거 그만해라. 그렇게도 할 수 있다. 자, 이건 종철. 그러면 이 을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 여기는. 근데 나중에 배워. 대리행위는 아까 대리행위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 못한다고 그랬지 않았어? 대리는 의사 능력만 있어도 된다고 그랬죠? 이따가 배울 테니까 걱정 마라. 그래서 을은 자 이제 거기다 메모해. 자, 맨 위에 자, 별표. 원인된 법률 관계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본 이론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민법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처음까지 끝나는 거니까 더 이상 이렇게는 안 해. 자, 원인된 법률 관계는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미안한데 다시 써. 아 그대로 다 넣어봐 그냥. 그러면 내가 써놓고 보니까 미안. 아니 여러분들 더 잘 가르치려고 그래.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대리 행위를 두 개 나오냐. 두 개 쓰기가 그러니까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나오거든. 자, 여기 있다 없다 해결해야 돼.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글씨 알아보겠어요?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라 똑똑하게 더 잘 써줄게. 원인된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원인된 법률 관계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물어본다고. 원인된 법률 관계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나오거든 지금. 이거야 지금 물어보면 이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 이 대리 행위는 본인의 행위야 이거.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면 봐라. 법률 효과가 다 본인에게 가버려. 따라서 만약에 이 행위에 취소 사유가 있어도 본인이 취소하는데 다만 아까 우리 민법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랬지. 117조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 이거 제대는 취소 없다. 시작. 이 말이 뭐냐면 대리 행위는 여러분 제대해버리면 물릴 수 있어 없어? 군대 갔다 왔나? 제대했으면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 그거야. 제대는 취소 없다. 이쪽으로 와봐. 제한 능력을 이유로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그런데 원인된 법률 관계는 취소할 수 있어. 이거도 다르니까 외워놔야 돼. 원인된 법률 관계는 있다. 여기는 없다. 두 개를 물어보니까 그 말은 뭔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될 때 여기 이것은 고용계약은 대리행위가 아니라고. 응?
갑과 을이 체결한 고용계약은 이거도 좀 구별 좀 해봐. 눈 뜨고. 모르면 톤이 올라간다. 요 행위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본인이 취소하지 못해. 요 행위는 대리인도 취소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대리행위가 아니잖아. 대리인 제 이름으로 한 계약 아니야. 그러니까 이 계약은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두 개를 기억해 놔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인된 법률관계. 일단 써놓고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본인과 아직 복대리인을 여러분들 안 배웠어. 그러니까 그거 해야 돼.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도 써서 지금 어디다 쓰는 거예요? 119페이지.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도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존재하는 기초적 내부 관계가 존재한다. 이 원인된 법률 관계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을 기초적 내부 관계다 이런 말도 써. 그래서 기초적 내부 관계가 존재한다. 지금 이제 여기 끝나면 뭘 배우냐면 이 복대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 본인이 대리인에게 융자를 받으라고 고용을 하든가 해. 근데 이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대리를 선임하거든. 이걸 복대리라고 하거든. 그러면 본인이 대리인에게 위임계약이나 고용계약을 통해서 대리권 주었을 때 이 사람은 수임인이라고 그래. 두 사람 사이에서는. 그러면 이 수임인이 복대리를 선임했잖아. 그럼 이 복대리인도 본인과의 관계에서는 수임인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존재하는 고용계약은 이건 기초적 내부관계 또는 원인된 법률관계는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서도 그대로 존재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 말은 이미 대리인이 수임인이면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도 수임인이다 그런 뜻이야. 그러므로 원인된 법률관계 여러 군데서 나오니까 머릿속에 저거 외워놔야 돼. 저게 뭔 얘기인지. 동의해? 이 정도 해놓으면 대리권 소멸서가 끝이 났어. 그래서 한번 읽어본다. 본사, 대사성파, 종철.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 소멸까지 했고, 여러분들은 120페이지에 이제 대리행위의 성립 요건, 이제 첫 조문 배우는 거예요. 떠들다가 이제는 이놈의 책이 그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이제 우리는 뭘 배우냐면 다 같이 대리행위의 성립요건. 이제 성립요건 배우는 거예요. 성립요건. 그럼 여기 보자. 여러분들 120페이지에, 자, 120페이지에 맨 좌측 위에 여기 대리행위 여기 있잖아. 여기다 길라잡이 메모해. 길라잡이. 대리행위 바로 밑에다가 무슨 잡이? 길라잡이. 지금 그 길라잡이가 우리는 지금 어디 가고 있는가 그 얘기야. 어디 가고 있는가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길라잡이 이렇게 써놓으면 참 친절해 안 친절해? 친절하잖아 이렇게. 마음 따숩기가 배신하지 말어. 배신하지 말라는 얘기는 끝까지 같이 운명을 같이 해서 합격하라 그런 얘기야. 도중에 이사 간다고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사 간다 소리만 나오면 가슴이 찰렁한 거야. 이거 또 내가 뭘 잘못했길래 또 떠나 나오거나. 길라잡이. 그래서 여기는 지금 대리행위 성립 요건이 거기 배우는 1번 대리행위 성립 요건. 내가 여러분들 어떻게든 합격시켜 드릴 테니까 걱정 마셔. 그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여러분 토요일 날 오전에는 그 부동산 등기법 있지? 등기법 잘 하시는 분을 내가 초빙했어. 그래서 등기법을 빨리 끝내서 1, 2월 달에 끝내버리고
정신적인 여유가 있을 때 끝내버리고 민법 합격은 열심히 해서 합격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오전에 등기법 보시고 오후에는 부동산 합격은 1, 2월 달까지 계속 할 테니까 3월 달부터는 민법이 투입이 돼. 민법이. 그냥 걱정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리의 성립 요건은 뭐냐면 이것이야. 이 대리인이 본인이 이렇게 대리인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당사자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매도인이 되고 이 사람이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하고 계약을 체결하지만 매도인은 갑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리는 것을 현명이라고 그래. 그래서 대리행의 성립 요건에다 메모하시고 여러분 한글로 써. 한글로. 나는 내 수준이 있지 어떻게 한글로 쓰냐고. 법학 박사가. 나 법학 박사야 아니야. 무시하고 학자라고 그러는 거야. 법학 박사는 학자. 그래서 학자들은 학설이 있어. 학설. 석사들은 학자야 아니야. 아니야 그런 놈들은. 그래서 나하고 이런 석사들 있잖아. 홍승환이랑 급수가 달라. 뭐라고 그랬어? 드러낼 현 이름명. 이래서 이름을 밝힌다 그런 뜻이야. 그럼 현명이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대리인의 성립 요구 현명은 대리인의 이름으로 계약서 써 본인 이름으로 계약서 쓰는 거예요. 그 얘기야. 현명은 본인 이름으로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본인 이름으로. 그런데 이때 이제 현명에서 자 우리 114조 바로 조문이 나오거든. 한번 읽으면 대리인이 시작.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나오잖아. 거기다 밑줄 것이야.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밑줄.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현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법률 용어야. 현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뭔 얘기냐면 대리인이 상대방과 내가 매매 계약서를 쓰는데 그 계약서를 쓰면 책임지는 사람이 갑이다 라고 알리는 것을 현명이라고 그래. 즉 뭔 얘기냐면 내가 너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그에 따른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간다라고 알리는 것을 현명이라고 그래. 그럼 현명의 방법은 꼭 명시적이야 하겠어.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만 나오면 전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해야 돼. 따라 현명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면 주로 계약서를 쓸 때는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계약서를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 현명이라고 그래. 매도인 갑. 그리고 주로 의리병과 매매계약을 썼는데 등기부를 보니까 소유자가 갑이잖아. 그럼 병은 네 것도 아닌데 만약 이 사람이 대리인이 아니라면 네 거 아닌데 임마 네가 막 파는 거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주로 을은 갑이 을에게 대리권 줄 때 위임장을 대부분 줘. 위임장을 줘 안 줘? 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을 통해서 대리권을 주기 때문에 위임장을 이렇게 보여주고 매도인 갑 이렇게 썼지? 그럼 이거 현명한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현명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리인이 현명을 하고 의사표시를 했으면 그 효력은 본인에게 직접 간다고 그랬지. 자, 2항 본다. 전항의 규정은 여러분 2항을 봐. 전항의 규정은 시작. 대리인에게 대하여. 그러니까 대리인에게 그 얘기야.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이렇게 나오나? 그래서 여러분들 2항에다가 메모하세요. 2항은 이렇게 메모하시고 수동대리의 효과 이렇게 해서 수동대리의 효과 이렇게. 그럼 1항은 메모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거 수동대리 효과 있으면 1항은 능동대리의 효력 이렇게 쓰면 능동대리. 그러면 이제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대리인 쪽에서 현명을 하고 계약을 체결했잖아. 그러면 현명을 능동대리다 수동대리다 이런 뜻은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다,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한다 그런 차이가 아니라 현명을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현명을 해서
상대방의 의사표시 수령을 하면 이게 수동대리라고 그래요. 수동대리는 현명을 누가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현명을 하잖아. 그러면 이 대리인이 현명을 받잖아, 지금. 그럼 이거 수동대리라고 그래. 그러면 대리인 측에서 현명하면 무슨 대리요? 능동대리. 다시 한번 대리인이 현명을 했으면 무슨 대리? 능동대리. 이번에는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해. 이거 봐. 갑 대리인을에게 내가 갑과 한 매매계약을 해지한다 이렇게 했어. 잘 들어봐. 상대방이 갑 대리인을에게 갑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갑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한다는 말을 너에게 했을 때 네가 받아들이면 그것도 본인에게 간다 얘기했지? 봐. 내가 갑과의 계약을 해지한다 대리인에게. 그럼 이 사람은 갑과의 계약이라고 하는 말을 이 사람이 했지. 현명을 이렇게 했잖아. 그럼 현명을 받아들였지? 이걸 수동대리라고 그래. 근데 한 번만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인은 능동대리를 한 경우에도 본인에게 가고 수동대리 효력의 경우에도 본인에게 간다. 그것이 114조 1항 2항이야. 이해하셨어? 그럼 여기 봐. 대리인이 성립되려거든 현명해야 돼. 선명. 그럼 현명이란 본인에게 효력이 간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이야. 주로 계약서를 쓸 때는 본인의 이름으로 해. 그러면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해. 그럼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잘 들어야 돼. 상대방이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뜻을 대리인에게 표시를 했을 때 그것을 수동대리라고 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인터넷 보면 이렇게 된다. 대리인이 이렇게 청약을 하면 능동대리, 상대방이 청약을 해서 승낙하면 수동대리. 참 쉽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따라서 현명을. 왜냐하면 114조 2항은 전항의 규정은 여기 봐라. 전항의 규정은 여기 봐. 종문.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해서 제3자가 의사표시를 해도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대. 그러면 여기 봐. 제3자가 대리인에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다 그 말 아니야? 그러면 승낙한 거요, 청약한 거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에게 의사표시를 했을 때 네가 받아들인 의사표시는 본인에게 간다 이걸 표시했다 그런 얘기야. 그럼 설득됐나? 그럼 여러분들 책에는 능동대리는 뭐고 수동대리는 뭐다 그런 게 안 나오니까 그냥 따라서 현명을 하면 현명을 받아들이면 그렇게만 해결하면 돼. 현명을 하면 능동대리, 현명을 받아들이면 수동대리. 그러면 능동대리의 효력이든 수동대리의 효력이든 본인에게 간다 이 정도 아시면 돼. 그럼 현명은 대리인가 성립되려거든 상대방이 현명을 해야 대리인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이 현명을 안 하면 대리인이 아니잖아. 그러면 대리인이 현명해도 대리인이. 오케이? 문제. 자, 수동대리의 경우 대리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수동대리의 경우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된다. 맞아, 틀려?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된다. 맞잖아. 능동대리의 경우 대리행위가 성립되려거든 본인을 위한 것임을 대리인이 표시해야 된다 해도 맞고 그냥 현명을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하는 거고 그래야 대리행위가 성립이 돼. 능동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하는 경우고. 오케이? 자, 됐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현명의 방법으로 매매계약 쓸 때는 외도인이 갑이라고 써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버렸대. 이런 경우를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느니라고 그래. 오른쪽을 봐. 양가로 3번. 현명했어? 현명하지 않았어? 이제 메모에 현명하지 않은 행위. 현명하지 않은 행위는 여러분들이 책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자꾸 쓰라는 이유는 나도 여러분들 책 없이 강의하면 멋있어. 동영상만 보면. 진짜요. 제일 잘한다고. 근데 거기다 쓰라고 그러니까는 브레이크가 걸리잖아. 동영상만 보는 사람들이 짜증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걸 빨리 줄이도록 여기다가 현명했어요? 현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현명의 효과지. 이렇게 메모해. 그럼 이것은
대리행위요. 대리행위 자체가 아니야. 현명하지 않았으면 대리행위 자체가 아니에요, 이거. 따라서 대리행위 자체가 아니니까, 무권대리 문제 생기지 않아. 무권대리도 아니다, 그 말이야. 대리행위 자체가 아니니까. 따라서 이 무권대리에는 협의의 무권대리도 있고 표현대리도 있거든. 이따가 배울 거. 그러므로 무권대리 중에서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이 되겠어, 적용이 안 되겠어. 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아셔야 돼.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 계약을 해버리면 본인에게 대리행위 자체가 아니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읽어보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여기서 그 의사표시가 자기가 대리인이겠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를 위한 것으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낱말이 본다에다 밑줄거죠. 본다. 조문에다가. 자, 115조에서 제일 중요한 낱말은 자기여, 본다요. 본다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법률 용어를 배우는데 여기다 본다는 같은 뜻이 간주한다, 그런 뜻이야. 간주한다. 이런 말하고 같아. 이 말은, 간주한다, 이 말은 법률 효과가 번복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야, 이 말은. 조문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법률 효과가 번복된다, 번복이 안 된다. 번복이 안 돼. 근데 이것과 구별해야 될 개념으로, 간주한다와 구별해야 될 개념으로 여러분들 추정한다가 나와. 그러면 추정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반대 사실이 증명이 되면 법률 효과가 번복된다, 그런 뜻이야. 여기는 법률 효과가 번복된다, 이런 말을 하고.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조문 자체에서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 계약서를 썼다면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나도 틀리고, 그러면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이 되므로 여기서는 절대 착오 취소한다고 못 한다고, 요거까지 같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아 버리면 대리인이 자체가 아니므로 효력은 비자 본다, 이렇게 돼 있어. 비자 본다. 다 외워본다. 비자 본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낱말은 추정이요, 본다요. 본다 이런 말이 나오면 법률 효과가 뒤집힐 수가 없어. 그러므로 대리인은 자기가 실수였다는 걸 이유로 착오 주장하지 못한다. 제일 중요해. 거기다 밑줄 그셔봐. 거기에 두 번째 줄에 착오 간주 동그라미 쳐. 조문 바로 밑에. 대리 현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먼저 간주 동그라미.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착오 주장하지 못한다. 정리해.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았으면 비현명의 경우에는 본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요. 여러분, 비자 본다. 본다 이 말은 법률 효과가 번복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나중에 실수라는 것을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서는 안 된다. 자, 여기 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을이 병과 매매 계약할 때 실수로 을이라고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행위는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에게 토지 넘겨달라고 했더니 대리인이 하는 소리가, 아, 상대방아, 내가 계약서 쓸 때 착오로 갑으로 쓴다고 한 것이 이렇게 썼은 게 내 물려야 되겠다,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보다 착오 취소 없다. 간주한다 때문에 착오 취소 없다, 그런 뜻이야. 간주한다 때문에. 자, 해결했어. 그러면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계약서를 썼다면 이 행위는 대리행위요, 대리행위가 아니요. 그러므로 표현대리 문제도 안 생긴다, 그런 뜻이야. 자, 이거 본다. 비자 본다. 비표 없다. 외워야 돼. 비자 본다가 무슨 뜻이야?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대리행위가 아니지. 그러니까 무권대리 문제 생겨 안 생겨? 아까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표현대리 적용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 그 얘기야 지금. 표현대리 무권대리 일종이거든. 이따가 배울 거예요. 설득돼? 자, 여기 본다. 비자 본다. 비표 없다. 그러면 그 말을 아시겠냐고. 거기다 써놓고 외워야 돼. 자, 이것이 대리인의 성립 요건을 배웠어. 그럼 여기 봐. 그러면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거래 행위를 하면 대리인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이제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이제 대리권 소멸을 했으니까 요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자격도 없다. 그럼 이제 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썼지. 그러면 그 후에 생기는 모든 효력은 본인에게 가. 본인에게 이렇게. 그럼 누가 책임져? 이제 그때부터는 본인이. 그러므로 나중에 취소나 해제 등등의 모든 효력은 본인에게 가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본인에게 이렇게 토지 달라고 하는 거고. 대리인 내고 달라고 하면 안 돼. 다만 대리인이 돈을 주면 땅에다 놓고 와야 돼. 본인에게 가져다 줄 수는 있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대리인은 매매계약 체결하고 돈은 받아올 자격은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그래, 있어. 돈을 받아올 자격은. 돈 주면, 돈 주었더니 이놈이 카지노 가서 다 탕진했어. 그럼 본인에게 토지 달라고 하면 돈 줄 때까지 못 주기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리권 그 범위 속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오케이? 이제 성립되었네. 이제 성립. 그럼 이제 무슨 요건? 응? 효력 요건. 그래서 효력 요건 시작하고요. 여러분들 책에 거기에 121페이지에 위에서 2번에 대리행위 하자 나오나? 거기 오른쪽에다 메모해. 일정표 대리행위 하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몇 층 가고 있었다고요? 4층. 그런데 우리 민법 법률행위 쪽에서는 당사자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그랬지? 그래서 여기 1층을 제쳐놔버리고 2층이 뭐가 나왔냐면 목적, 옳지. 3층은 의사표시, 4층은 5층은 조건기한. 그러면 여기서 효력요건 배우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 해놓고 여기서 자 메모 이쁘게 그려야 돼. 여기다가 대리행위 효력요건 메모하는 거예요. 성립되었으니까 대리행위 효력요건. 그러면 자 대리행위 효력요건은 몇 가지가 있냐면 몇 가지가 있어. 4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4개. 대리행위 효력요건. 됐나? 그럼 여기에 2층, 3층에서 문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럼 여기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표현대리 문제 적용 못 간다 그 말이야. 아까 무권대리 있었지? 그래서 1번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리행위에 하자가 없어야 돼 이렇게 표현한다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 대리행위에 하자가 없어 이런 표현을 해. 써보자. 근데 여러분들 책에는 그런 말을 썼어 안 썼어? 없어. 그냥 막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무작위로. 그러니까 내가 이정표를 잘 만들어 놓는 거지. 그래서 대리행위에 하자가 없을 것. 그럼 만약에 어디 보자. 그러면 대리 착오로 했잖아. 그러면 불확정 유효로 가는 거예요. 대리인이 비기니 표시했으면 무효. 대리인이 통정 의의 표시했으면 무효. 대리인이 강행복귀에 반한 행위를 했으면 목적에서 강행복귀에 반한 행위를 했으면 무효. 오케이? 2번 대리인의 의사능력. 3번 대리권의 존재. 그 다음에 4번 대리권 남용이 없을 거. 여기까지 쓰고 쉬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 남용이 없을 거. 그러면 자 대리권 남용이 없을 것 이런 내용들은 아까 효력 요건은 다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라고 이런 거. 대리인에게는 행위 능력은 없어도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대리권이 존재해야 한다 배웠지? 대리권 남용 없어야 한다 배웠죠? 이것들은 다 배워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한 장 넘겨서 다 배웠고
근데 여기서는 대리행위 하자 이런 것들은 그냥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 정도만 써놨어. 그 다음 122페이지 갔더니 거기에 117조가 나오네. 그 왼쪽에다 메모에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나 나오죠? 그럼 거기다가 뭐라고 써냐면 여기다 써. 제대는 취소 없다. 여기 하나만 쓰는 거예요. 제대는 취소 없다. 왼쪽에다가. 제대는 취소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제한능력자가 한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대리인은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의사능력, 분별력만 있으면 돼. 의사능력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대리권이 존재해야 한다는 거 앞에서 배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리권 남용이 없어야 한다. 이런 것들 다 배웠지? 자기계약 쌍방대리 할 자격 없다. 이런 것도 다 배웠어. 그리고 대리권 남용이 없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쉬었다가 어디를 배울 거냐? 124쪽 갔더니 복대리 나오나? 5분간 휴식.